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콜라겐 부스터 총정리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콜라겐 부스터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와 있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경우가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도 좀 해드리고 어떨 때 어떤 콜라겐 부스터를 해야 될지 그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필러 대신에 콜라겐 부스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필러는 대표적으로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된 각교 결합된 단단한 제형이 필러였죠. 그런데 요즘은 부작용 막 이런 것 때문에 필러 싫어라 하시고 대부분 이 콜라겐 스킨 부스터, 콜라겐 부스터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콜라겐 부스터는 크게 이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입자로 된 이 폴리머 성분으로 된 콜라겐 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된 콜라겐 부스터가 또 있죠. 우리가 예전에 콜라겐 스킨 부스터가 새로운 게 출시돼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이 바로 스컬트라였어요. 그래서 이 입자로 된 폴리머로 된 스컬트라는 바로 이 PLLA라는 성분으로 된 그런 콜라겐 부스터였어요. 그런데 필러 대신에 이 스컬트라가 많이 행해져 왔는데 이게 눈 바로 밑에 이렇게 피부가 얇은 부위에 멍우리가 진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또 단점 때문에 조금 인기가 또 사그라들었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게 뭐였죠? 주베룩이죠. 주베룩은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폴리머 입자로 된 콜라겐 부스터이긴 한데 스컬트라에 비해서 주베룩은 이 폴리머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져서 이 몽우리 부작용의 위험을 낮췄다, 이런 개념으로 그 안정성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어요. 주베룩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분 자체가 스컬트라와 다릅니다. 스컬트라는 PLLA라는 거고 주베룩은 분자 구조가 조금 변형이 돼서 PDLLA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성분도 좀 다르고 입자 사이즈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필러 대신에 다른 거 볼륨 할 거 없나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들이 이 주베룩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주베룩이 조금 이슈가 있었죠. 몽우리 결절.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그 원인이 뭘까 또 고민을 해보잖아요. 우리가 입자 사이즈만 작아진 게 몽우리 결절의 위험을 낮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사이즈도 이렇게 큰 게 작아진 게 좋지만 이 겉의 표면에 매끈한 정도, 요철 정도가 이 결절 위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의 면이 찌글찌글하지 않고 매끈할수록 결절 위험도 줄어드는데요. 주베룩도 매끈하다고는 알려져는 있지만 사실상 약간 눌린 꽃감 형태의 약간의 지글지글함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 성분이 달라진 게 조금 염증 반응을 더 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이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은 개인의 몫이지만, 자, 그리고 그러면 저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저도 콜라겐 부스터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콜라겐 부스터는 이 두 가지인데요. 바로 콜라움하고 올리디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콜라움과 올리디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콜라움과 올리디아는 성분이 PLLA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콜라움과 올리디아를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콜라움은 주베룩처럼 예전 스컬트라에 비해서 사이즈가 매우 작게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절 위험을 줄였죠,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주베룩보다 이 표면의 매끈한 정도가 굉장히 매끄럽고 요철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스피어 해가지고 둥글둥글한 이 구형이 유지가 되면서도 매끈매끈한 표면이 유지되기 때문에 결절 위험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성분 자체도 PLLA이기 때문에 또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 입자가 작은 콜라움을 안전하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올리디아는 뭐냐? 이 올리디아는 이 예전에 이렇게 주베룩 콜라움처럼 사이즈가 작은 게 안전해서 장점이긴 하지만 단점이 조금 있었죠. 그게 뭐냐면 예전 스컬트라만큼 볼륨 형성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게 또 단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올리디아는 사이즈 크기가 이 콜라움 주베룩과 스컬트라 그 사이쯤 됩니다. 그래서 콜라움보다 좀 크다. 그래서 볼륨 효과가 조금 더 세다,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표면도 매끈매끈한 그런 업그레이드된 그런 입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눈 밑과 같은 피부가 굉장히 얇은 부위라든지 또 이마도 이렇게 살이 너무 없이 얇은 피부에 뼈가 완전 상접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결절 위험이 좀 두려우니까 이 콜라겐을 가지고 눈 밑과 얇은 피부의 이마, 관자 이런 부위에 시술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올리디아는 이 살들 사이에 꺼진 부분 있잖아요. 팔자주름, 앞광대, 옆볼 이런 부위는 대부분 올리디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얼굴도 이 콜라겐과 올리디아를 섞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취향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람 얼굴 피부 두께에 따라 이렇게 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과 올리디아는 3년에서 5년 임상에서는 결절 위험이 없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콜라겐 부스터도 이런 역사와 어떤 장단점이 있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욕심이 많죠. 좀 더 안전하고, 그런데 필러는 주고도 싫고, 뭐 그런 거 없냐? 계속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또 혜성과 같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힐로 웨이브죠. 이 힐로 웨이브는 이렇게 폴리머, PLLA, 뭐 PDLA 이렇게 폴리머 입자 성분이 아니고 이렇게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되어 있는 콜라겐 부스터예요. 아니 그러면 히알루론산이면 예전에 필러도 히알루론산 아니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필러는 이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되어 있긴 한데 그 단단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교차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크로스 링크드 이렇게 교차 결합, 가교 결합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렇게 구조가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들려면 히알루론산 성분에다가 약간 그 붙여주는 본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차 결합하지 않은 비교차 결합, 비가교 결합된 히알루론산이 바로 이 힐로웨이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힐로웨이브는 그럼 가교 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볼륨 효과를 가질까? 또 궁금하시죠? 그래서 힐로웨이브는 또 무슨 특징이 있냐면 비가교 결합, 그 대표적인 물광 주사 있잖아요. 물광처럼 비가교 결합이긴 한데 이 점성을 가지기 위해서 얘는 저분자가 아니라 고분자까지 합쳐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분자 플러스 고분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그 점성을 가지기 때문에 볼륨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필러 대신에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뭐 팔자주름, 눈밑, 옆볼 이런데 뭐 이마 모든 부위에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이 폴리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들이 얘는 없죠. 조금 더 안전하고 우리 몸에 있던 성분이니까 뭔가 더 안전하고 분해도 잘 되고 몸에 남지 않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물론 콜라겐 부스터도 시간이 지나면 다 분해돼서 없어지긴 하고 또 지속기간이 긴 장점도 있지만 또 힐로웨이브는 히알루론산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성, 이게 첫 번째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머로 이루어진 콜라겐 부스터는 주입하고 나서 살짝 꺼졌다가 다시 차오르는 이 4주의 기간을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힐로웨이브는 바로 넣으면 바로 볼륨이 어느 정도 즉각적으로 만들어지는 즉각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 없이 좀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채우고 싶다. 또 안전하다. 이러니까 힐로웨이브가 좀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떨 때 얘를 사용하고 어떨 때 얘를 사용하느냐 알려드릴게요. 일단 얼굴이 꺼져 있어서 뭔가 채우러 오셨을 때 예를 들어서 눈밑 조금, 팔자 여기 조금, 옆볼 조금 이렇게 포인트로 섬세하게 포인트로만 교정하면 된다. 이런 분들은 힐로웨이브로 간편하게 시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힐로웨이브는 한 시린지당 2cc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볼륨을 채우려면 양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힐로웨이브는 주로 미세하게 포인트로 교정할 때 그럴 때 좀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나는 얼굴이 막 이마도 꺼졌고 앞볼도 많이 꺼졌고 팔자도 길고 옆볼 페임도 같이 다 교정해야 된다. 여기저기 꺼진 부위가 많다. 이럴 때는 힐로웨이브가 한계가 있으니까 콜라겐과 올리디아 같은 폴리머로 된 콜라겐 부스트를 좀 더 추천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넣을 수 있게끔 시술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내가 이것만 하면 다 돼. 나는 이것만 하면 다 돼. 그건 아니고 그 사람의 피부 얇기, 꺼진 면적과 꺼진 정도 이런 거를 봐서 제가 이 부분은 올리디아를 넣어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힐로웨이브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심지어
한 번에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폴리머 스킨 부스터를 했다가 1차, 2차, 3차를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남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애들을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힐러 웨이브로 조금씩 해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우리가 더 맞춤 치료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시술자의 주사 스킬이 가장 중요한 거 잘 알고 있을 거지만 이렇게 콜라겐 부스터도 다양하게 내 얼굴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